안녕하세요. 크랭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어소프트 게임 때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때는 주로 제가 머리 위에다가 착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고프로를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소프트건에는 기존에는 안 했다가 뭐 추후에 제가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다가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또 구매를 했었는데, 자, 요번에 보시는, 그러니까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모델이 바로 이 런캠 2입니다. 기존에 제가 런캠 1이었나 해갖고 그 모델을 한번 장착을 하고 게임 때 계속 뛰어봤었는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 고프로를 신경 쓰면서 런캠까지 같이 신경 쓰려고 하니까 게임에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자꾸 그거가 잘 켜졌나 녹화는 잘 되고 있나 그걸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게임의 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그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 화질도 괜찮았고 나름 뭐 이렇게 쓸만한 제품이었는데 일단 저한테는 쓰는 용도가 조금 불편해서 제 개인적인 제 취향에는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 팀원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제 영상 게임 영상을 보시면 이게 맞추는 장면에서 특별하게 그 확대돼서 나오는 장면이 어느 순간부터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넘기고 난 이후에 계속 그냥 안 찍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팀원분들이 구매를 좀 하실 때 저도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다시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 제품을 구매했을 당시에 알리에서 굉장히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세일을 많이 했고 거기에 뭐 제가 결제하는 카드로 해도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팀원분하고 같이 할 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했던 이 런캠 2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나온 지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좀 넘은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그 전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출시했던 게 1080, 그러니까 HD 버전으로 출시했던 것 같고 이 모델은 4K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출시된 버전이고 저는 이제 4K면서도 리모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그 세트 모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서가 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을 또 열어보시면 이 안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리모컨 세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리모컨 하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뒷면에 좀 숨어 있는데 요 케이블, 그러니까 이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트 구성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세트 구성으로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보면 이 리모컨이 빠진 이 두 개가 세트 구성이 됩니다. 네, 저는 어쨌든 리모컨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모컨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고요. 이 리모컨이 따로 판매도 해요. 이 제품만 그러니까 기본 본체만 구매하셨던 분들도 이 리모컨을 따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 가격이 27,000원인가 알리에서 27,000원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트로 사면 조금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구매를 한 거고요. 근데 구매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데 막상 구매하고 그 쓰려고 하는 목적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활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는 안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세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좀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걸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 런캠 2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400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7K의 60프레임으로 찍으면 160분 최대까지 찍을 수 있고요. 1080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최대 240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진동 모터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상태에서는 이제 모터를 통해서 작동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세대 코팅 고릴라 글라스라는 이제 보호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본 렌즈 말고 보호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비탄을 맞았을 때 한번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C타입의 충전 단자로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바로 그 밑부분에 낄 수가 있는데 일반 HD급은 128기가까지 인식을 하는데 이번 4K 같은 경우는 최대 256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응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관은 일단 보면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 방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이제 온도는 45도에서 영하권 10도까지는 잘 견뎌준다고 해요. 작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그 이후에는 뭐 이제 배터리의 소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부분을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렌즈를 돌려주게 되면 에어소프트건에 어떻게 장착을 하든 간에 그 반영의 정반향으로 찍을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봐드렸는데, 일단 이 모델 자체가 4K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1080, 그러니까 HD 버전보다는 확실히 화질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HD급의 그 모델이 화질이 전혀 저하되지가 않아요. 그 모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비비탄이 나가는 궤도를 정확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HD급만 쓰셔도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 4K를 샀던 이유는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은 있어요. 화질 면에서. 근데 제일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본 거는 가끔 이 모델로 찍긴 하지만 찍었을 때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HD급의 화질로 이게 확대를 하게 되면 화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위의 배경들이 다 화질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2K나 4K로 올라갈수록 찍은 영상일수록 확대를 해도 그 깨짐 현상,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좀 깨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4K지만 4K 촬영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4K로 촬영을 하면 모든 면에서 악조건이 그러니까 악화가 돼요. 배터리 소모량도 많아지고요. 용량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고 실제 일반 컴퓨터에 보통 사양의 컴퓨터에 옮겨서 봤을 때 굉장히 끊겨요. 잘 재생이 안 됩니다. 특히 저같이럼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을 핸드폰에 기존에 뭐 정해진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어플에서 4K 영상을 외부에서 찍은 영상을 불러들여와서 그 어플에서 끌어들이기를 하면 인식을 못합니다. 아예 재생 자체가 안 되고 재생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4K 영상 자체를 못 찾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근데 이 핸드폰 자체는 4K로 찍히는데 여기서 찍힌 거는 확인도 되고 그 어플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외부에서 그냥 이런 외부의 기기로 4K로 찍은 거를 핸드폰에 다시 전송을 시키면 핸드폰 자체에서는 보여요. 근데 핸드폰의 그 편집 어플에서는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K는 뭐 찍기는 좀 저도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7K라고 해서 4K보다 한 단계 낮고 HD급보다 한 단계 높은 모델로 아니 높은 화질로 찍을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7K의 60프레임 정도로 해서 촬영을 해도 일단 HD급보다는 확실히 확실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확대를 했었을 때 깨짐 현상이 덜하다. 그래서 저는 이 4K 모델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에서 어차피 찍어도 60프레임이 없어요. 이 모델이 4K에 3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프레임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찍히거든요. 60프레임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의 기본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120프레임까지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기기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모드의 고가 장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런캠 자체에 십자선을 뭐 표시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십자선이 표시가 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0.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0점은 조절이 돼요. 이게 뭐 신기하게도 좌우 위 아래로 맞춰서 내가 격발을 했었을 때 비비타 나는 궤도에 그 십자선을 맞춰서 나가면 맞는 구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맞췄을 때 정확한 구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히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건 25m짜리거든요. 그래서 뭐 판매되는 모델이 1.6m인가? 하여튼 좀 낮은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25m짜리가 있고 40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그 짧았던 게 그냥 짧으면 짧을수록 이 앞에 렌즈의 규격 길이가 짧아집니다. 저는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0mm를 구매하시면 좀 더 이만큼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이 3.6m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5mm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40mm 버전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25m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야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일반 줌 없이 찍은 거와 이 모델을 통해서 25m의 거리 확대된 거, 줌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많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전혀 깨짐없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 25mm, 그러니까 25m에 줌이 되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CQB가 좀 있는 지역이나 약간 조금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완전 CQB는 더 짧은 버전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CQB 지역도 있으면서 약간 그리 멀지 않은 지역, 한 50m 안에서 좀 교전이 이루어지는 지역, 이런 게임장에서는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40mm까지 많이 쓰는 데가 산악 지역, 뭐 이렇게 좀 필드가 엄청 큰 데 있죠. 크거나 대부분 산이 있는 지역, 그런 데서 쓰면 좋죠. 아무래도 그때는 장거리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장거리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장거리식의 이제 교류전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40mm가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겠죠. 40mm도 화질 깨짐 없이 그만큼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본인의 게임 스타일과 본인이 이제 또 자주 게임하는 장소에 맞춰서 그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동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전부여서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충전이 완충전을 하면 그 찍는 화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대 240분이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2.7K로 찍으니까 120분 정도 되겠죠. 그럼 2시간 정도 되는데 아마 2시간이 안 되겠죠. 그건 뭐 사용 조건에 따라,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날씨 이런 온도 차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설명서에 써져 있는 거는 최대치고 대부분 그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중에 많이 모자라면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에 있던 넌캠은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었던 모델이죠. 그러니까 뭐다 달았다 하면 두 개에서 여유분을 하나 더 사서 교체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계속 여유분으로 뭐 사용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장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 밑에 있는 버튼을 위로 올리면 그냥 바로 작동이 되면서 녹화가 시작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올리면 진동이 딱 정확히 3번 울려요. 띵, 띵, 띵 이렇게 울리고, 지금 깜빡이죠. 뒷면에도 깜빡이죠. 위에랑 뒤에가 깜빡이면 현재 녹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거 메모리 카드를 안 꼽아놔서 안 꼽아져 있다는 표시도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없지만 실제 메모리 카드를 꼽아도 이렇게 돼서 녹화 중이라고 바로 버튼만 올리면, 전원 버튼을 올리면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켜고 나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녹화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거 확인하는 게 신경 쓰는 타이밍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은
그럴 타이밍 없이 그냥 딱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좀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깜빡이 있는 버튼 요 위에 바로 전원 버튼 위에 있는 거를 3초 정도 눌러 3초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진동이 두 번 울리면서 색상이 지금 이게 파란색, 보라색, 뭐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보라색하고 빨간색만 깜빡깜빡거려요. 지금은 파란색까지 나오는 거는 메모리 카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메모리 카드 있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색상, 보라색하고 빨간색만 왔다 갔다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건데 이 상태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 모델을 수신을 받아서 핸드폰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잠깐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현재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핸드폰 상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여러 가지 모드로 좀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녹화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질은 지금 보는 화질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실제 녹화되는 화질은 굉장히 깨끗하게 찍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의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십자 표시를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비비탄이 나가는 그 궤도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라이프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핸드건에 장착을 하면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에 장착을 해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라이트 장착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이 좀 약간 각져서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봐도 예뻐요. 일반 라이트 같아요. 카메라 같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찍어도 전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모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쓸 때 정말 필요해서, 하여튼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었어요. 그 기능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만져봤지만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식은 이 뒤에 C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꽂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을 작동을 하려고 하면 미리 꼽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야 그 리모컨을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거 뺀 상태에서 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이걸 꼽으면 리모컨이 인식을 안 합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처음부터 끼고 전원을 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역할이 일단 제가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거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리모컨을 포함을 시켰던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예, 영상에서 본 거는 제가 뭐 저만 헷갈린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전원을 키면 상시 녹화가 되다가 제가 중요한 순간에 이 리모컨을 딱 눌렀을 때 별도로 파일이 저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계속 상시 녹화하다가 이걸 누르는 순간 앞에 10초, 누르고 있는 동안 15초 이렇게 녹화가 따로 돼서 그 파일이 별도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 파일을 찾을 때 그 부분만 빼서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 리모컨까지. 근데 실제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메뉴에서 뭐 설정하는 게 따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좀 꼭 좀 달아주세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하는 건, 자, 전원을 키면 일단 상시 녹화가 바로 됩니다. 녹화가 되다가 제가 누르면 녹화가 꺼져요. 대기 모드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녹화가 바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의 역할은 대기 모드로 그냥 잠시 녹화를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에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 게임을 쓸 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런캠이라는 게 저희가 게임할 때 저걸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쏴서 언제 맞출지 모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담아야 되는데 그 발견하고 나서 이걸 누르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쓸지 안 쓸지. 근데 응답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녹화가 되고요. 누르자마자 바로 꺼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좋기는 한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매하시는 이제 앞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리모컨의 역할은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매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중간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런캠 2 4K 버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아마 다음 이번 게임 때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화질이 좋게 찍히고 잘 촬영이 되는지 테스트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때 키를 많이 해야 그만큼 많이 찍힐 텐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